이란 사태, 처음부터 전쟁이나 국제 분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의 죽음에서 시작된 분노가 억눌린 체제를 흔들었고, 지금 이란은 내부 붕괴와 미국 개입 가능성, 중동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기로 확장됐습니다. 국내의 언론이 이란을 처음 주목한 계기는 이란 내부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재 이란 위기의 출발점이 된 바로 그날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20일, 이란에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미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 전역에서는 3개월이 넘도록 항의와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국내외 언론은 이를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과 신체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여성 인권과 종교 규범 강요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시위는 처음에는 히잡을 벗자라는 구호에서 출발했지만 곧 정권이 책임져라, 나아가 체제가 문제다라는 구호로 빠르게 바뀌었는데요. 국내 언론 역시 이 사건을 이란 사회의 구조적 균열이 표면화된 사건으로 규정했죠. 이란 정부는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하며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외국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고요. 이 시점부터 국제 언론은 이 사태를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이란 정권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이어진 시위는 강경 진압과 정보 차단, 대규모 체포와 처벌로 겉보기에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국내외 언론과 분석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시위는 꺼졌지만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누적됐으며, 특히 젊은 층과 여성,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체제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통화가치 하락, 실업, 국제 제재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이란 사회의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2025년 들어 이란 관련 뉴스가 다시 급증한 이유는 2022년과 같은 우발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에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임금 체불과 공공서비스 붕괴, 지역별 시위 재확산 등 경제와 치안, 통치 불안으로 시위가 시작됐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은 2022년과 거의 동일했는데요. 강경 진압, 정보 통제, 그리고 외세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언론은 이란 정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반복을 선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핵 문제와 국제 압박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사찰 갈등, 핵 합의의 사실상 붕괴,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경고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이란의 내부 불안과 국제 안보 위기가 동시에 증폭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은 체제 불신이 공개적으로 분출된 해였고, 2025년과 2026년은 누적된 불만이 구조적 위기로 다시 폭발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위기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메네이 정권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중동에서 중국 공산당의 대리축으로 기능해온 이 체제는 이제 생존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영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됐는데요. 올해 1월 5일 영국 하원 토론에서 전 안보장관 톰 투겐하트 의원은 영국 정부 당국을 인용해 러시아 화물기가 테헤란에 착륙해 군수품을 반입하는 동시에 대량의 금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금 보유량은 약 300 내지 400톤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불투명합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하메네이와 측근들이 보유한 은행, 광업, 석유 관련 자산이 최소 9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영기업과 군수산업,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얽힌 교차 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금 반출이 무기 암거래인지 정권의 탈출 플랜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2주째 확산 중인 대규모 시위와 그 격화 양상은 하메네이가 최후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정권의 위기의식은 통신 차단에서도 확인됩니다. 인터넷 감시단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1월 10일 이란의 인터넷 연결률은 하루 만에 100%에서 3%로 급락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6월
12일간 이어졌던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 당시와 유사한 전면 차단 수준입니다. 당시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감시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도 시위 진압을 앞둔 통제 신호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월 12일 기준 시위는 16일째로 접어들었고 국제인권단체 이란 인권에 따르면 작년 12월 28일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로 이날까지 최소 648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산됐지만 일부 추산에 따르면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죠. 미국의 경고도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민간인을 살해하기 시작한다면 매우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도시들이 이제는 시민들의 손으로 하나둘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재현될 경우 미국이 개입해 지상군 투입은 배제하되 고강도 정밀 타격으로 정권의 가장 아픈 지점을 겨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미 B-2 폭격기와 C-17 수송기를 포함한 전력을 중동으로 재배치했고요. 표적은 핵시설, 미사일 기지, 혁명수비대 지휘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석유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크죠. 핵과 참수, 석유 생명선을 동시에 겨냥하는 다축 압박으로 하메네이 체제를 초기에 마비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이란 전역 180개 이상 도시에서 민중 봉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테헤란에선 심야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불을 지르고 사원을 불태우며 혁명 수비대 지휘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동상을 쓰러뜨리고 이슬람 체제의 깃발을 찢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화염병을 만들어 보안 병력을 쫓아내고 경찰 차량을 점거해 수감자를 풀어주고 있고요. 제2의 도시 마슈하드에서도 통제는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시위대는 경찰 차량을 점거해 수감자를 풀어주고 차량에 왕 만세라는 문구를 적으며 팔라비 왕조 복귀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는 이란 국기가 1979년 이전의 사자와 태양 문양으로 전면 교체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이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봉쇄를 뚫고 시위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공간에서 하메네이 체제가 먼저 삭제된 셈입니다. 충격적인 영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마슈하드에서는 젊은 연인이 경찰 방패벽 앞에 손을 맞잡고 섰고 시라즈에서는 한 어머니가 무장 병력 앞에 나아가다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이 희생은 오히려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죠. 다른 영상에서는 시민이 가로등을 타고 올라가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떼어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젊은 여성이 하메네이 초상화를 불태워 담배에 불을 붙이는 장면은 공포가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위성 인터넷을 통해 영상은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파되고 있고 체제 내부에서도 동료가 확산되고 있고요. 하급 혁명수비대 병력 사이에 동료가 퍼지고 있고 일부 중간 간부는 하메네이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토로합니다. 시아파 성직 콤에서는 성직자 진영이 온건 개혁파와 강경파로 갈라졌고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를 둘러싼 부패 의혹은 후계 문제를 둘러싼 내용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란의 붕괴 조짐은 베이징 중난 하에도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외부 간섭 반대와 안정과 발전 희망이라는 상투적인 논평만 내놓았지만 공허한 수사는 오히려 공포와 무력감의 반증으로 읽힙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중공이 키운 중동 내 반미 대리축이었습니다. 지정학과 석유정치, 권위주의 협력과 군사 공조 속에서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사실상의 공동이익체, 이른바 악의 축을 형성해 왔는데요. 이란 정권의 붕괴는 후원자의 무능을 드러내는 동시에 중러 축의 와해를 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붕괴와 이란 전역을 집어삼킨 불길은 중공 체제의 최후를 예고하는 리허설처럼 보입니다. 이는 중국 사회 내부에서도 참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공산당 체제에 대한 공포에서 깨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진핑 체제 역시 이제 붕괴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흔들리면서 권위주의 동맹의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4년 전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지금의 이란 사태는 그 사건이 남긴 질문에 아직도 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란의 위기가 내부 붕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개입으로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 국면으로 번질 것인지
이란 사태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